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킹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킹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대 전기과 다니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2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취업에 대해 준비 중 고등학교 생기부에 무당과 질병결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라서 부상으로 입원하고 치료받는 중 병결 처리는 14일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때는 몸이 재산이라 무시하고 병원 가서 생긴 겁니다. 지금은 전기산업기사 실기 준비 중이고 자격증은 없습니다. 학점은 4.1점입니다. 대기업 중견 생산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욕 부탁드립니다. 학교 추천 전형으로 1차 밴드 업체라도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분한테 메일로 생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출결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1학년은 개근이네요. 1학년 개근인데 고1 개근 고2 고2가 결석 7 지각 2 자, 고3 자, 결석 31 지각 1 조퇴 1 근데 결과가 뭐지? 결과? 이게 뭐 한두 번이 모르겠는데 너무 많네 이게. 일단 운동선수를 하셨고요. 네, 운동을 전공하셨고 역도를 하셨구나. 역도를.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네요. 네. 당연히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일단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 일단 이분의 지금 출결 상황이 이렇게 돼요. 고1은 문제가 없는데 고2 때부터 결석이 지각이 고3이 좀 문제가 많은데 고3이 결석이 31입니다. 지각이 조퇴 1. 예. 건강한데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는 이거 분명히 얘기 나눠서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카페 같은 데 얘기하면 거의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 독시사 같은 카페에서 이거 만약에 고민 같은 거 올리면 거의 힘들다고 볼 겁니다. 예.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뭐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 사실 교수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예. 이런 부분에 그분들은 이제 수업만 나가는 분이라서 힘들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하면 힘들어요. 예. 정상적인 루트로 취업하면 힘들어요. 취업 뚫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 정상 루트는 뭐냐 하면 공개 채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채용 방식이죠. 공개 채용.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대부분의 생산직 업체가 생기부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대기업은 싹 다 넣어야 될 겁니다. 거의 몇 개 빼고는. 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불리함을 뭔가 증명하려면 학점이 무지하게 좋다거나 자격증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2학년 2학기면 사실상 거의 끝난 거예요. 본인도 알고 계시면. 근데 2학년 1학기 때 자격증이 지금 그렇게 많이 따지 못했단 맞죠? 학점은 나쁘지 않은데 자격증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 맞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불가능한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좀 힘들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설명해 줄게. 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서 생기부를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산직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거나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돼. 뭐 정년퇴직한다고 치면 지금 나이 들어가 한 35년 일을 해야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몸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생산직 일을 해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몸이 힘들어요. 몸이 나가요. 만만히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야 밥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축납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했던 사람도 일을 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하체나 골격이 좀 좋아야 돼. 이게 무거운 걸 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순전히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하기 전에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부사경력 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님이 여기 보니까 골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만약에 설령 님이 뭐 대기업 같은데 어떻게 운 좋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요. 통과하기 빡센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본인도 이제 뭔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대기업 채용 방식이 이래요. 대기업 채용 방식이 생산직 채용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서류가 있고 그 다음 인적성이 있어요. 그 다음 면접이 있고 그 다음 면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검이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먼저 내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인적성 검사 그냥 뭐 문제풀이 같은 거예요. 뭐 삼성 같은 게 사트라고 해가지고 UK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개인 성격 검사까지. 그거 하고 나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 한해서 또 면접을 보고 그럼 보통 면접을 통과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남았어요. 심검. 검사를 제일 마지막에 봐. 검사를 보는데 그냥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면서 이 사람이 혹시 뼈에 이상이 있나 없나 아니면 뭐 디스크나 뭐 골절, 관절에 대해서 혹시나 다친 경험이 있나 굉장히 다 물어봐요. 거기서 혹시나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생기부 때 보니까 슬관절 부상이 나와죠. 이거 아마 분명히 직구 도발 가능성이 커요. 네. 물론 뭐 엑스레이 찍거나 할 때 이런 게 이제 뭐 안 보이면 정상인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 생기부가 있을 때 분명히 서류에서 걸리겠죠, 이게. 이게 이미 안 뽑힌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개그림이 좋지만 출결 안 좋은 사람도 뽑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출결 안 좋은 사람도 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보통 결석 5일 이내. 예. 적당히 안 좋은 정도. 면접관도 알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개그는 못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만약에 본인이 뭐 이게 서류에서 있잖아. 아웃되면 뭐 내가 이거를 뭐 설명할 어떤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물론 아팠다고 하지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30일이면 이 친구 참 학교 갈 때 문제가 많았구나. 사고 맞췄으니까 학교를 안 다니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부 사정을 모르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상적인 방법으로 뚫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다른 방식 해야 된다. 예. 생기부 제출을 안 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기부 제출을 안 하는 기업. 분명히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저도 많이 알지 못해.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기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 범수형님 채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범수형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참고하세요. 네. 제 방송에 가끔 오시는데 이분이 취업 그런 상담 같은 거 이제 하신 분인데 범수형 블로그에 생기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생기부 제출 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초르주니아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분 좀 힘들겠죠. 보시면 이 정도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생기부를 제출한 회사는 좀 빡세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분이 사고 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하다 부상을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치료받는다고 병원 신세 진다고 지금 이분이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근데 이게 서류 제출할 때 이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냥.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회사는 내가 봤을 때도 힘들다고 봐요 이게. 솔직히 P사, H사만 힘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 생기부를 내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1차에 서류에서 걸려지는 건 대부분 학점하고 생기부거든요. 다른 걸 다 안 봐요. 다른 거 안 보고 학점 생기부에 걸려진다고 보시면 돼. 네. 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데 기업대로 설명 이제 안 보는데 보니까 오비맥주, 화이트진로, 예스코, 코온에너지, 부산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 법시움, 린데, F, 에어프로덕트 코리아, 하나토탈, 하나디펜스, 두산 퓨얼셀, 대상, 나레너지,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SK머터리얼즈, SK레실리스, 이원, 한주. 거의 여기 회사도 여기 보니까 반은 그거네. 가스 회사네. 가스. 네. 그래서 좀 전략을 그러니까 생기부 내는데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는 건 괜찮아요. 내는 건 이제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지. 큰 기대는 갖지 말라는 거지. 사실 내가 봤을 때 대량 채용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생산지 채용이 대기업이 대부분 소수 채용이에요. 네. 소수 채용이라서 좀 빡실 겁니다. 네. 사람은 적게 보면 당연히 생기부로 볼 수밖에 없어. 네. 요즘에 대량 채용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부 안 한 기업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학추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추르주다이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거든요. 맞바님, 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저분이 대기업 출신이에요. 대기업 출신인데 예. 이분 좀 신뢰성 있습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분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쪽에 합격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돼요. 나우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웬만한 대기업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추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추를 보게 되면 대학교 성적이나 추천으로 면접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이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 아킬레스건을 제끼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과도 분명히 학추가 올 건데 LG 계열사 LG 쪽 안 왔습니까? 전기과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올 텐데요. LG 쪽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차 밴더 쪽이나 LG 이노텍이나 이제 그 LG LG 디스플레이 이쪽에 학추가 와요. 요즘에 또 채용 많이 한다고 올 텐데 그래서 이쪽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냥 학점만 보거든. 이미 학점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못 넣었다. 왜 못 넣었어요? 참. 왜 못 넣었습니까? LS 전선 그랬대. LS 좋다.
LS 전선 정말 괜찮은 회사예요. 저기가 오히려 LG 가는 것부터 나. 개인적으로는. LG 가는 것보다 나아요, 저희가. LS 전선이. 왜냐하면 안 망해요. 때려 죽어도 안 망해요. 사업 아이템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예. 불황도 없어요. 엄청 일반적인 대기업 막 정말 유명한 데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의외로 알짜 회사입니다. 8월 졸업장 뽑는다고요? 아, 그래요? 아, 기회 있어. 걱정하지 마요. 아니, 8월 졸업을 어떻게 해, 전문대에서. 근데 저거 완전 내지 말라는 거잖아. 8월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대에서. 참. 4년제도 아니고, 코스모 졸업도 아니고. 아니, 원래 졸업 예정자까지 뽑아주잖아, 학추에서. 맞잖아요. 취업하면 솔직히 그 졸업했는 걸 간주해가지고 학교 안 다녀야 되잖아.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8월 졸업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8월 졸업이. 그것도 전문대에서. 전문대 학추에 오는 건데.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보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학추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추. 아까 1차 밴더라도 가야겠, 1차 밴더도 이게 어느 1차 밴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1차 밴더도 이제 그 제조업 분야에 따라서 복지나 급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어느 1차 밴드인지 좀 알고 싶은데 반도체 2차 밴드인지 아니면 자동차 2차 밴드인지 철강 2차 밴드인지. 철강 2차 밴드는 좋습니다. 자동차 2차 밴드도 나쁘지 않고. 예. 왜냐하면 1차 밴드 하더라도 거의 중견 이상 가요. 에이블요? 에이블 뭐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아니 보통 있잖아요. 보통 반도체 1차면 보통 그런 데 아닌가? 그 서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아니면 저기 삼구 INC, 위티아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블은 처음 들어보네. 근데 1차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대기업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중간한 중요한 만큼 되거든요. 복리후생이나 급여 같은 거는. 예. 제약해서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은 학추를 노리되 학추가 안 되면 생기부를 안 보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삼성정밀도 있다고요. 그럼 삼성정밀 내보세요. 삼성정밀. 예. 삼성정밀 엔지니어 여기인가? 아, 여긴가 보네. 그리고 학추를 내실 때 되도록이면 중요한 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대기업 가면 님은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물어볼게. 돈만 많이 주고 회사만 괜찮으면 전국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보니까 지역이 부산이신 것 같은데 부산 안에서 뭔가 일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분이 지역이 부산이더라고요. 부산 토박인데 사실 부산 떠나기 싫죠. 본인 여친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타 지역 가기 싫죠. 상관없다고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제약회사는 부산에 잘 없잖아요. 만약에 저분 말한 대로 제약을 갈 것 같으면 제약은 보통 충청도에 많이 있지 않나요? 충청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경상도는 별로 없어, 제약회사가. 경상도는 자동차 쪽이 많고 안 가면 좋다고요? 제약을 갖고 부산을 떠야 돼요. 맞죠?
예. 충청도가 제약의 도시입니다. 예. 약국이에요, 약국. 식품회사 중에 업무 강도가 좋은 데는 대상하고, 동서식품. 예. 동서식품은 근데 자리가 잘 안 나잖아. 차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차원이. 동서식품이 웬만한 대기업급이에요. 예. 동서는 식품회사 중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자동화 공장이거든요. 예. 식품회사 힘든 이유가 수소 공정도 많고, 원료 배합 같은 경우에는 충전도 가면 속 터지지 않을까요? 왜 속 터집니까? 아니, 왜 속 터져요? 아니, 뭐 가기 전부터 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가장 1순위가 학추예요, 학추. 학추 로링이 가장 좋습니다. 아, 학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그리고 생기부 제출 안 하는 기업들 목록을 좀 짜가지고 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셔야 돼요. 자격증. 근데 부산이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부산이 대기업 해봐야 뭐 동국제강이나 삼성전기가 다일 거야. 아니, 르노 자동차. 예. 부산도 사실 대기업다운 대기업은 없는 곳이에요. 예, 대기업다운 대기업은. 아무튼 학추를 누리세요, 학추를. 예. 학추를 누리는 게 가장 낫습니다, 학추. 학추 쪽으로 갑시다, 학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생기부 제출 안 하는 기업 목록을 짜시고, 그리고 아까 전기산업기사는 따시고요. 전기산업기사뿐만 아니라 위험물도 하나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 너무 하나밖에 없는 게 좀 그렇다. 예. 위험물도 따시고, 깜냥님 먹으세요? 예. 또 뭐 따는 게 좋죠? 전기안전 아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있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볼 땐 상기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산업안전, 그럼 산업안전, 위험물, 전기상기 이렇게 3개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사연자분한테 너무 안 좋게 얘기했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님이 나중에 뭐 삽질한다거나 아니면 좀 좌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 자소서 좀 쓰는 요령을 좀 익히세요. 이미 그나마 이 전설을 역전할 수 있는 게 요 하나야. 대기업들이 자소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소서 역전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소서 누구보다 잘 써야 돼요. 스펙이 워낙 좋으면 자소서 좀 못 써도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 쓰는데 좀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대기업 자소서를 다 쓰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마다 보면 이 자소서를 다 하나같이 다 읽어본다고 해요. 그리고 자필로 적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자소서 잘 쓰는 거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시고 챙겨보시고 본인만의 좀 특별한 자소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써야 돼 이거. 예, 대기업 자소서를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중견기업 다 써.
웬만큼 회사 덩치가 있는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기들만의 서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필로 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글 쓰는 요령도 좀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내가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면 최대한 될 수 있는 거 노려야죠. 예.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좀 연습하시고 요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된 거 뭐. 예.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 노려야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1차 밴드도 좋은 데 많으니까 뭐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1차 밴드도 좋은 데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 간다고 다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는 사람도 좀 있어요. 예. 대기업 간다고 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가면 뭐 진급 스트레스도 좀 있고 터세도 좀 있고요. 그리고 타지 생활도 감안해야 됩니다. 타지 생활 같은 것도. 이게 또 타지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대기업이 보면 뭐 C까지 있는 것도 있지. 반도체는 그래도 좀 C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대기업 공장들은 시골 깡촌 같은 데 있습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냥 공장만 떡하니 있고 아무런 게 없어. 그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잘 따져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거 방법대로 준비하셔서 네, 꼭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